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임대차법, 임대차 3법 석 달 만에 서울 전세값 2년치만큼 올랐다.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018년 10월에서 2020년 7월까지 해서 약 21개월 동안, 24개월은 좀 안 되네요. 21개월 동안 한 3,762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이후부터 10월까지 3개월 만에 3,755만원 상승, 7.52% 상승했어요. 3개월 만에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상승했네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남부지부 이렇게 해줬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정부 정책 아웃 이렇게 포스터가 빨간 걸로 붙어져 있네요. 지방은 여기가 이제 지방은 좀 덜 해서 그런가 이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서울은 반발심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 중 절반이 7월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3개월간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세입자 임차기간을 최장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도 2년에서 5%로 묵자 집주인들은 미래 인상분까지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세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고요. 특히 강남, 서초 등 집값이 비싼 지역보다 금천, 강북 등 서민 주거 지역의 전세값이 상승률이 가팔랐고요. 임대차법 시행 후 매매 가격도 꾸준히 올라 전국 아파트 20%가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을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전세값을 잡기 내는 규제 때문에 전세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서민 주거는 안정이 위협받고 있고요. 매매 시장까지로 불똥튀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요. KB국민의 월간 주택 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 3,677만원으로 개정 임대차법 시행되기 직전인 7월 4월 4억 9,920만원에 비해 3,755만원으로 7.5% 올랐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전세가 상승분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간 비슷하게 올랐고요. 3,762만원 비슷합니다. 지난 2년간 오른 전세가스 7,517만원 가운데 절반이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 상승한 것이라는 얘기죠. 송파구 잠실도 잠실S 면적이 여기는 그냥 제끼고요. 개별 아파트라 제끼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20% 초과한 9억 초과 임대차법 개정 여파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가운데 매매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특히 중저가 주택에 비해 고가 주택이 많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더욱 나타났고요. KB에 따르면 전국 5분위 상위 20%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달 9억 2천만원을 기록해 2008년 12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고요. 5분위 아파트 값은 올해 1월 7억 5천만원 대비 22.57% 급등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1분위 하위 아파트 가격은 1억 8,600만원에서 1억 1,007만원 1.44% 오르는데 그쳤고요. 2분위도 5.22%, 3분위 11.22%, 4분위 18.57%,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욱 가파르게 올랐어요. 수도권 지방광역시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오른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아파트는 조금 오르고 좋은 중간 아파트는 한 중간 정도 오르고 고급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게 그냥 그 통계로 그냥 나왔네요. 서울 전세가 임대차법 3개월 만에 7.5% 쑥. 이것도 매일경제 신문인데요. 같은 소식이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중위 전세가 5억 원 넘겼고요. 중량 용산 1년새 25% 올랐고요. 기존 세입자도 눌러 앉았고 신도시 대기 수요가 몰릴 듯 보여지고요. 전세 속후 2, 3년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법 석 달, 여기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서울 전세가 3,755만원 꽁총 7.5% 상승했다. 서울 전세 중위 가격이 5억 돌파했고요. 금천기 11% 올라 상승률 1위고요. 전세 수급지수 5년 만에 최하. 강남구 중형 전세 평균 9억 육박했고요. 도곡 레슬이 17억 7천 18억 다 되고요. 3개월 만에 5억 7,500만원, 5억 7,500만원, 약 6억 가까이 올랐네요. 3개월 만에. 12월 월세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서울 0.16 1월 이후 최대 올랐다. 내년 전세값은 올해보다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 주택 전셋값이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정부 규제 영향 등으로 내년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월 강남구 논현동 건설에 관해서 진행되는 2021년 건설 부동산 경기 세미나에서 내린 전국 전셋값 상승폭이 올해의 4.4%보다 더 확대된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수요자 전세 수요는 꾸준히 반면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세주택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건산에는 주택 전월세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급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소하기 위해 요청했고요. 전월세 물량을 구하기 위해 어려졌다며 임차 시장에서도 분양시장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건산에는 전국 주택 가격이 내년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할 거고요. 지방에서도 0.3% 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른바 또또롤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외곽은 비인기 지역에서부터 매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고요. 김 부위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과 같은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인기 지역에서부터 주택 매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내년 건설공사 수주액은 올해보다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164조 1천억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건설공사 공공발주 규모, 여기는 아파트하고 좀 상관없었어요.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제 건산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서울 노른자에는 그 가격이 안 떨어지고 더 오르고 지방 외곽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또 더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경기도권에서도 수도권하고 먼 외곽은 가격이 좀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더기 부동산 세제 세무사들 컨설팅 공포. 어느 정도 세무사분들이 컨설팅 공포를 느끼고 있냐. 잘못 말했다가는 억대 피소. 그래서 뭐 고객이 부동산 세무 상담하다고 황당한 경험했어요. 고객이 세무사를 상대로 대뜸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안 한다던데 그전에는 세무사분들이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세무사 본인들도 자기 또 동료들 세무사분들이 억대의 소송을 피소 당하고 이렇게 사례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 굳이 고객들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세무사 입장에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나한테 이런 거 맡겨주지 마라. 내가 이거 상담료 뭐 10만원 또는 세무 대행으로 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 받았다가 나중에 1억 2억 소송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이 예상되어져서 대부분 그 세무사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사정이 왜 이러냐면은 고객도 미칠 맛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세무 공무원 있죠.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상담을 가도 이 세무사 말 다르고 이 세무 공무원 말이 틀리고 저 세무 공무원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RS에서 상담하는 것, 콜센터 상담원 있죠? 126번. 이런 것도 뭐, 봐보면은, 전화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다 다르고, 공무원도, 세무 공무원도 답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혼란에 좀 빠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사분들이 아예, 세무 상담을 안 하려고 하는, 특히 양도세에 대해서 세무 상담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고객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중개사들을 못 믿어.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분 말도 들어보고 저분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부동산 쇼핑을 하기 요즘은 세무 컨설팅도 쇼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 세무사, B 세무사, D 세무사, E 세무사 한 5-6명 상담해보고 세무 공무원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법천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해당되는 거 자기 케이스는 사실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부동산 매매를 해보고 저도 뭐 세무사 자격증이 없지만
이렇게 해당되는 케이스가 나한테 정확히 그 해당되는 것인지, 더 절감할 것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세무 공무원이나 세무사는 그 개괄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기장을 맡기고 돈을 주고 정확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둘이 뭉실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나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금을 왕창 두드러 맞을 수도 있고 세금을 거꾸로 절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세히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객이 임동성 공인중개사한테 통해서 확실하게 물건을 뭐 매매를 하겠다든지 뭘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확실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아주 자세하게 장단점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분이 나한테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1시간 넘게 2시간씩 이렇게 아주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설명을, 또 물건을 이렇게 주저지가 저도 안 해지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신뢰관계에 대한 구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도 다른 일 때문에 바쁜데 간단하게 10분, 20분 설명하고 고객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막 1시간 넘게 설명을 악착같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나면 저도 찐이 빠지거든요. 근데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또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물건을 막 퍼줄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뭐 세상살이에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뭐 제가 부동산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세무 컨설팅 하는 것도 보시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내가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법도 다르고,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주 쪽에서 막 부동산 세무사님이 서울 뭐 특정 지역에 부동산은 그 지역에 따라서 세법이 또 막 달리 적용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막 없어요. 왜냐하면은 강주 쪽에서 하시고 있는 그 세무사님이 강주 물건이 상담이 어떻게 돼요? 90% 이상일까요? 95%, 97% 되겠죠. 서울 상담은 어쩌다 한두 건 들어오는데, 서울 상담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세법이라든지 이런 거 특수한 요건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 컨설팅 할 때 그냥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세법전 찾아보고 읽어보고 내 케이스에 맞나 안 맞나, 지역도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자세히 봐셔야 됩니다. 두 채에 해당될 때, 세 채에 해당될 때, 또 다주택에 해당될 때, 여기에 재산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종부세가 어떻게 되고,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세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본인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기도 하고, 세무사분들이 또 유튜브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들어보고, 세무사한테 직접 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그냥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